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썰을 술술 풀어오는 송북권 혼술 8월 6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준석 고립원에 빠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 마지막까지 이 정치권의 생존을 하기 위해서 사법적으로도 대처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또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일종의 막장 정치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 사태가 오래 갈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또 어떤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가 있지만은 전문가들은 법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이미 절차에 따라서 당헌 당규 개정이 이루어졌고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법원이 이 정치권 일에는 잘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경찰의 수사가 지금 막바지로 달리고 있죠. 이준석에 대한 수사. 그래서 그런 변수들까지 다 감안을 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거의 막장 정치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정리가 되는 수순이다. 끝나는 수순이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이 일단 이 비대위 전환 결정에 대해서 효력정지 소송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나섰죠. 나서면서 또 이 가처분 신청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에 또 공개 기자회견도 하겠다. 또 지금 방송가의 방송 출연 이런 것도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별 효력이 없어지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이준석의 우호적인 세력이 몇 사람이 있었죠. 우호적인 정치인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이준석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고립무원입니다. 이 당대표로서 설 것도 없고, 당대표로 있을 때는 그때 김철건 같은 정무실장도 있고 비서들도 있고 했지만, 일단 당 안에서 이 손발이 되어줄 사람이 지금 하나 둘씩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좀 엄호 사격을 하던, 지원을 하던 이 유력 정치인들도 다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아예 지금 등을 다 돌렸죠. 이준석은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자기 이 역할, 지금까지 했던 역할을 막 부풀리기를 하면서 나 없이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제가 거짓말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여러 가지 본인이 대선 때도 무슨 역할을 하고 지방선거 무슨 역할을 하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다른 것들은 좀 추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했는데, 과연 그런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죠. 이준석이 당을 지휘할 때는 단 한 번도 당 지지율이 민주당에게 지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게 역전됐다는 것을 그것이 보도가 되고 나서 나온 말이죠. 내가 지휘할 때는,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당대표가 됐으니 내가 지휘할 때 1년 한 2개월 동안은 민주당에게 단 한 번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제가 갤럽 기준으로, 어제 갤럽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갤럽 기준으로 살펴보니 1년 거 살펴볼 필요도 없이 최근 6개월 걸 제가 살펴봤습니다. 정당 지지율 추이를. 근데 6개월 사이에 한 24번 정도 매주 하니까 24번 정도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겠죠. 실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진 것이 6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가장 크게 졌던 것이 지난 2월 달에 넷째 주였습니다. 넷째 주에 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34%, 5%나 민주당에게 진 적이 있는데, 이때 왜 이렇게 졌냐면은 그때 대선을 앞두고 이준석이 막 가초를 하고 당 내부 총질을 하고 분란을 일으킬 때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본인 리서크로, 당대표 리서크로 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에게 5%포인트나 떨어진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진 적이 있는데 이준석은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다, 그런 지적을 받을 정도로 여러 가지 어처구니 없는 말들과 행동을 하고 있죠. 자, 그동안 이준석을 응원했던 극소수지만 여권 사람들이 있었는데 속속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계기는 뭐냐면은
이준석이 지금 쓸 곳이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쓸 곳이 없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범여권 사람들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해서 3개월, 다음 주 수요일이면 3개월 됩니다. 3개월 됐는데 벌써부터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그 편에 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또 등을 지게 됩니다. 이준석을 좀 옹호하려다가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과 등을 지게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이준석과 같이 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내부 총질만 하던 당대표 이 문자에 대해서 이준석은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심한 인식이다. 한심한 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바보들의 합창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니 우호적이었던 인물들도 속속 돌아섰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경선에서 겨뤘던 홍준표는 그동안 이준석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이준석이 두 번이나 대선 때 가출 소동을 피웠을 때 홍준표가 중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끌어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홍준표가 최근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준석을 옹호하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대표적인 지원군 홍준표가 어제는 더 이상 내가 중재를 안 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죠. 오늘은 아예 이준석이 분탕질을 친다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제 절차의 하자도 치유가 되었고 어제 이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가 열리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 절차 하자도 치유가 됐고 가처분 신청을 지금 이준석이 해본들 당헌까지 적법하게 개정된 지금 소용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자중하고 후위를 기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도 검사 출신 법률가죠. 법률가 입장에서도 보면은 지금 아무 소용이 없다. 가처분 신청을 해봤자 이런 이야기고 또 더 이상 당을 혼란하게 하면 그건 분탕질에 불과하다. 분탕질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대장부는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잘 알아야 한다. 그 애정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어제도 홍준표는 이준석을 향해서 이미 정치적으로 당대표 복귀가 어렵게 됐다. 자중하시고 사법 절차에만 전념하시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건만 그걸 참지 못하고 사사건건 그건으로 대응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다. 이때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심한 인식이라고 이야기한 그 부분입니다. 여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중재를 해보려고 여러 갈래로 노력했으나 최근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 그만두기로 했다.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 홍준표가 별별 선언을 했죠. 최고위원회에서도 뭐 청년목 최고위원 김용태는 뭐 그렇다 치고 최고위원회 정식으로 선출된 최고위원회에서도 계속 배현진 또 다른 의원들과 최고위원들과도 충돌을 했는데 우호적 인물, 최고위원회에도 우호적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죠. 정미경 최고위원, 전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정미경 최고위원도 등을 돌렸습니다. 자, 어제 이 혼란을 더 크게 만들 수는 없다. 굳이 가처분까지 가더라도 이기더라도 이준석이 이기면 더 혼란해진다. 이미 다 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가처분 신청에 만에 하나 이준석이 이기면은 상당히 더 혼란해지죠. 여권 전체가 크게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대승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꾸리는 겁니다. 차라리 가처분 신청에서 지는 게 낫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준석을 응원하던 사람 중에 이준석 키저라는 사람이 있죠. 키저. 뭐냐면은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토론 배틀을 통해서 이 대변인들을 뽑았습니다. 청년 대변인. 그 사람들은 이준석이 자기 자리를 만들어줬으니 맹목적으로 이준석에게 충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대표적인 인물이 박민영 대변인인데 박민영은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한번 공격을 했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본 적이 있느냐 했을 때 공개적으로 SNS를 통해서 당 대변인이 2달 된 대통령을 공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던 인물이 박민영이죠. 그 이준석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대통령과 척을 지기 시작하니 박민영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죠. 아직 앞길이 구말리인데 벌써
본인은 보수를 지향하고 들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임기가 5년 남았는데 자기는 2년 후에 총선에도 나갈 생각이 있는데 대통령과 척을 지면은 큰일 나는 거죠. 괜히 이준석 따라가다가 이준석과 같이 망하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적 판단이 미숙하지만은 이 부분에서는 자기가 걸린 문제니까 이준석과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젊은 정치인이라서 그런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민영이 최후의 최후에는 이준석이 아닌 당과 대통령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본다. 최후의 길, 지금 최후의 길이죠. 여기서 나 이준석 안 따라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준석 입장에서는 브루터스 너마저도 이런 생각이 들겠죠. 특히 이준석 퀴즈로 불렸던 인물이 이렇게 등을 돌리니까. 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준석의 우호적이었던 최재형, 하태경, 조혜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최재형은 뭐 혁신위원장을 시켜줬으니 그렇고 하태경은 바른정당 때부터 이준석과 같이 해왔던 인물이고 조혜진은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와 경선을 할 때 비윤 대표 주자로 나갔죠. 그래서 이준석의 지지를 암묵적으로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준석을 옹호를 해왔는데 이 세 사람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했다가는 지금 총선이 2년 앞으로 남아왔는데 공천 받아야죠. 또 국회의원들은 공천이라면은 모든 것을 다 내던집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공천이 될지 안 될지 곧 있으면 그런 분위기로 들어가는데 총선 분위기로 자 여기서 이준석을 옹호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찍히면 속된 말로 찍히면 정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본인들이 잘 압니다. 특히 하태경, 조혜진은 정치권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자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이준석의 지원권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은 아예 이준석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했던 그 흔적을 지우고 있죠. 대통령 선거 때 이준석이 기획했던 공약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공약 영상들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채널에 계속 있었는데 그걸 비공개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일반인들이 접근을 할 수 없게 이준석 없애버린 거죠. 공식 유튜브 채널, 윤석열 대통령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대선부터 계속 올려온 콘텐츠가 있었는데 당선 이후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AI 윤석열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소처, 짧은 영상 공약, 소처 공약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준석이 기획했던 것 동영상 121건이 갑자기 비공개 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준석 지옥이죠. 이것이 공약 그때 이 소처가 조회수가 100만 회를 넘고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루속히 이준석과 확실하게 단절해야 된다는 이 결심이 섰기 때문에 인연 끊기 차원에서 이것도 다 삭제를 해버린 겁니다. 이준석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흔적이 지워지는 데 대해서 또 뭐 나름 이것을 지우더라도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지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국민에게 약속할 것은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지웠다고 뭐 안 지킬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인연 끊기는 시작이 됐다 이렇게 확실히 이것은 판단이 있습니다. 어차피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독불 장군 정치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죠. 당을 만들더라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세력이 있으니 이준석의 뭐 인기도 있었고 그렇게 하지만은 지금 그것이 다 없어져서 고립무원이 되면은 이준석은 정치를 할 수 없죠. 또 이준석은 지금 여론 정치에 많이 기대고 있는데 이 SNS 또는 방송에 나가면은 워낙 이 선동적인 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불러줍니다. 스피커를 제공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비대위가 들어서고 비대위원장이 아마 한 내일 정도 되면 윤곽에 나올 겁니다. 비대위원장이 선출되고 전당대회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이준석에게 갈 마이크는 없어집니다. 그때는 이준석이 말하는 게 아무런 영향도 안 미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당 대표고 뭐 그래서 이 마이크를 줬지만은 앞으로 이준석이 고립무원이 되면은 이준석에게 갈 마이크도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준석은 지금부터는 퇴장하는, 정치권에서 퇴출당하는 그런 길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